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22일, 음력으로는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환국 문명 이야기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이것을 세계 민주주의 내다 판다. 이게 제가 이 꿈꾸는 이제 이 학문의 이유인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태고사회부터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까지 두루두루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문명 이야기 세 번째 학문 산책 154번째 강의인데요. 우리가 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수라상이라고 하죠. 우리 수라상, 임금이 받는 상을 수라상이라 그러죠. 또 5월에 이제 단오에서 단오를 우리가 수린날이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술주자의 어원도 이 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라와 수라상과 수린날, 단오와 술주와 수라가 임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말의 범어에서 기초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에서는 태양신을 수라라고 그랬는데 산스크리트 SURYA 수라라고 한다 이거죠. 수라는 우리말 수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수라상은 임금이 받아 먹는 상을 수라상이라 그러고, 수리날은 5월에 하고 있는 이 단어를 뭐냐면 수리날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수라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술주의 어원도 수라이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쉬어지고 흥분하게 되고 강한 측기가 올려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죠. 이를 우리는 임금님이 먹는 수라상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은 산스크리트로 거스간이라 하고, 이 각고렴에서도 거스간이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신라의 과거에 신라의 임금들을 마리간, 거스간 이렇게 불렸죠. 차차웅 이렇게 불렸죠. 거스간, 마리간, 차차웅, 나중에 이제 왕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군은 산스크리트 당군 라자에서 나온 말인데, 당군과 단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고요. 우리가 당군 천재에 오면 우리가 오제, 오령, 오방이 표명되는 연방체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천축강력 천축환인에서부터 우리가 반고환인, 그 다음에 석제환인,
환웅천재, 단군 천재 이렇게 오면서 오제, 오령, 오방이 우리가 풀명되는 연방제 국가가 바로 우리가 고조선이다. 이것이 우리의 통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령, 오제, 오방이 바로 우리가 환국사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현대 과학에 기초해서 우리가 오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태고사의 유전자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 N형 유전자, O형 유전자, Q 유전자 이렇게 우리가 환국사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국조 5조당이라고 부르고요. 이 국조 5조당에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이 있는데, 남방 문화권의 이 하르반과 할망이 바로 남방 문화권이죠. 우리 제주도의 하르반과 할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하르반과 할망이 나중에 견우 징여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삼신오제설에 의하면 최초의 북방 창조주가 나반과 아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과 구분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북방에 올라가서 방고환인, 그 다음에 석재환인, 그 다음에 환웅 천왕, 그 다음에 단군천재 이렇게 또 포함해서 우리가 국조 5조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그 상고사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삼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환인, 환웅, 단군의 30만을 이해해서 국조 3조당을 모시고 있는 그것만 이해해 가지고는 우리의 한국사의 반을 공부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방문화권의 국조 2조당을 꼭 함께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상고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환국에 그 정착했던 유전자가 D형 유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C형 유전자고, 그 다음 N형 유전자고, 그 다음에 O 유전자, Q 유전자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예 대평원 황해에 우리가 8, 9천년 전에는 이 서해 황해가 바로 뻘밭이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을 하기에 매우 알맞은 곳이고, 이 뻘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뭐냐면 살기가 좋은 극락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초의 D형 유전자형인 남방계 조몬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후에 유전 변질을 해서 서해 대평원에서 유전 형질이 바뀐 C형 유전자가, 이것이 우리의 상고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형 유전자가 환국을 건설하는 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방색은 바로 황색의 바로 중원이 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해 보면 이 오방색의 황색은 바로 중원이 아니라 서해 대평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환국문학순에서 밝혀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방과 오령과 오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고, D형 유전자 형이 바로 이 황색을 가지고 있는 중앙이 되는 것이죠. 조몬인과 아이누족들이 바로 이들이고요. 이는 매우 오래된 유전자이고, 일본 열도의 이런 남방계 유전자가 적어도 15만 년 전에 정착하고
유골이 발굴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그 유적의 흔적이 가장 오래 지금 남아 있고요. 최초로 이 조문인들이 이 젊은 토기를, 그러니까 새끼를 꼰 듯한 젊은 토기를 사용하였고요. 서예 대평원의 균이었으며 나중에 시형 유전자에서 대체되었던 세력이고, 이들이 원주민이 바로 D형 유전자로서 조몬과 아이누족이 되고 그 제주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황색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중원에 있는 것을 뭐냐면 황색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은 빙하기 때 황색 뻘밭이고 강줄기가 유구열도를 통해서 강변으로 하여 대만과 연화군의 유적을 통해 흘러 들어갔던 것이, 그러니까 대만 가까이 있는 이 연화군이 유적을 통해서 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방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오제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중앙을 황이라 그러고 북쪽을 뭐냐면 흑, 서쪽을 적, 동쪽을 청, 서쪽을 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오방에서 오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흑제, 적제, 청제, 백제, 이 황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자, 오방에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를 이제 우리가 오령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령은 뭐냐면은 지하 여장군과 관계되어서 그 토템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형은 환국의 삼신 오제설에서 나오게 되고, 삼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신, 지신, 인신을 우리가 삼신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지하에 있으면서 각 수와 목금틀을 맞는 것을 우리가 오령이라 하는데, 천하대장군이 오제의 사명을 주관하고 지하 여장군이 바로 오령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하대장군은 바로 오제는 삼신을 대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 흑제는 생명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적제는 빛과 열을 주관하고, 남쪽에 있는 적제는 빛과 열을 주관하고, 동쪽에 있는 청제는 낳고 기름을 주관하고, 서쪽에 있는 백제는 성숙을 주관하고, 황제는 조화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너무 또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환국의 정신 문화를 바로 삼신 오제설이라고 하는데, 이 환국의 정신 문화를 바로 인도에서 탈취하여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국의 북방 문화권의 시작은 바로 천축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천순과 곤륜산 사이인데 여기를 우리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부르죠. 이들의 정신 문화를 전해준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범어의 영향을 받은 바로 카스피의 유목민 일양계 아리안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정신 문화를 전해준 사람은 우리말 범어의 영향을 받은 카스피의 유목인 일양계 아리안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나중에 브라만 계급이 되는데,
이들이 동서어원의 뿌리를 전해준 우리말인 북방실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요가에서도 수라라고 이 태양신을 받들고 있고요. 태양신은 남방문화권에서 올라온 광명사성이죠. 즉 태양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신 사상에서 그리고 보살 사상이 북쪽으로 북방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인전, 환웅전, 당군상이 바로 칠성각이고 삼신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되어 있던 남방문화권의 이국조를 포함해서 국조 5조 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러한 것이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대웅전, 대웅전이라고 환웅전을 대웅전으로 바꾸고 대웅보전으로 이렇게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서방으로 건너가지고 브라만교, 자이나교,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죠. 브라만교, 자이나교, 기독교. 자, 그러면 이 브라만은 우리말 불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죠. 바람이 호흡을 허파를 통해서 바람을 들으시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 불다에서 이 브라만 계급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에 진출하였고 이 시기가 대략 BC 16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경에 전에 힌두쿠시 산을 넘어서 1단계 윤목민인 아리안계가 바로 이 산스크리트, 소위 말하는 범어를 가지고 인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이전에 와 있던 인도 원주민의 고아시아인에게 먼저 온 북방 아리안계 유목민이 인더스 문명을 만든 자들이라는 것이죠. BC 1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북방 아리안 유목민인 브라만이 들어가기 전에 또 이 고아시아에서 먼저 온 북방 아리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혼혈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드라비다족이라는 것이죠. 이 드라비다족이 바로 흑인 유전자와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인도 지방의 남쪽에 몰려 내려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인도에 정착한 고아시아인인 아리안계 피가 섞여 있었고 그 바탕 위에 제2차 브라만의 제사 사상이 제사 계급인으로 상층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브라만 교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나타나고 이와 관계되는 신라의 지배층도 바로 신라의 골품 제도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 풍류도는 바로 브라만교의 계급제도에서 나온 베다 경전에 기초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다는 바로 베다 사상, 베다 경전은 우리말 베다, 어떤 창고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베다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건을 찾고자 할 때 그 문구멍을 통해 가지고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베다 경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베다라고 그러고 베다 경전은 바로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베다 경전이라 한다 이거죠. 신라의 유전자는 C형 유전자고 신라의 유전자의 이 C형 유전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진, 음유, 말갈, 여진, 만주,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들 바로 C형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진의 후손이고 신라는 바로
예의 나라에서 온 주민들이고요. 여기에 지배자가 바로 파미르 공원에 있는 수밀국에서 온 소금천씨가 뭐냐면은 흉노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들이 지배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는 바로 신라의 주민들은 진의 후손이거나 낭랑 사람으로서 예에서 나왔다는 거. 예에서 나왔다는 뜻은 부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부에서 나왔다는 뜻은 고조선에서 나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배자는 흉노인이고 그 뿌리는 소금천씨도, 소금천씨는 황제 헌은의 맏아들이 소금천씨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고성 시대 때 수밀국에 살면서 이 소금천씨가 바로 서쪽으로 건너가지고 우리가 수메르 문명을 이루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메르가 바로 사마르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마는 바로 지금 현재 셈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바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 이들은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종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메르인은 바로 얼굴에 털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수메르인이라고 말을 하고, 이들의 유전자는 바로 C형 유전자들의 이 C형 유전자의 발자취의 뿌리는 바로 연해주 간도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 전에 있었던 원주명 D형 유전자를 우리가 조몬이라 그러죠. 아이누족 조몬인,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보르고구인을 우리가 그 D형 유전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질은 아랫도리에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는 것이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조몬이라 하고 최초로 토기를 만들어 쓰고, 이 최초로 만들어진 토기에 바로 젊은 토기라고 부르는 새끼 무늬, 새끼줄 무늬가 있는 토기를 최초로 만들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본토에 인류가 살았던 흔적은 적어도 15만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고, 이 본토에 살았던 이들이 뭐냐면은 도레니 문명의 주역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한 이후에 적어도 지구 전역에 퍼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고, 이땐 남방문화권의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C형 유전자는 진을 세우고 진국과 대중국이 다 이들의 나라가 되고,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온 세력들이 바로 낭랑이고, 낭랑이 바로 신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형 유전자의 발언 진은 바로 서예의 대평은 황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C형 유전자를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동이족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동이족인자? 동이족은 바로 서예 대평에서 본원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삼황 오제가 나오고, 그 삼황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테오보크시가 바로 풍씨이고요. 우리가 그 신라의 에서 이 풍유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유도는 바로 유불선도 이전에 브라만 계급 사상을 말하는데, 이 브라만 계급에서 나오는 바로 베다 경전의 바탕을 두고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사상이 바로 이 풍유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유불선도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오복귀씨는 뱀 토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이미 동이족인 C형 유전자가 동서 1만 2천 리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브라흐마는 인도의 최고신을 우주신으로 부르게 되었고, 브라흐마는 우리 동이족이 서쪽으로 건너가 알타이 부근과 이란 고원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우리의 먼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베다 경제를 만들었고 이들이 바로 이 브라만 계급을 만드는 장본인들이고 이들이 바로 뭐냐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BC 1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인도에 들어가서 그 전에 이미 와 있던 아리안과 고아시아인을 피지백 계급으로 해서 브라만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으로 부는 것은 호흡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바로 생명의 시작을 호흡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에 불러일으키는 이 생명이 바로 생명사상이며 창조주 사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바로 인도에서 탈취하여 브라만 신인 우주신이 되었고 기독교에서는 아브람이라는 창조신인 브라만 이신을 찬탄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아브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도 우리가 범종을 치면은 범종을 치면 우주 공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범종 소리 가운데로 모여들어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는 이치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산사에 있는 절에서는 바로 범종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창녕군 바로 창녕에도 바로 황사 밑에 있는 그 관룡사에 있는 이 범종이 아주 멋들어지고 소리가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한번 창녕에 들렸으면 관룡사를 들려서 이 범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이치로 해석이 되고 우리말의 범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어는 우주의 소리를 담았고 바로 생명의 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범어에 기초하는 이 보사사상은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홍익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소리를 모른 채 천지만상의 깨달음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소리를 알아야 되고 생명의 소리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범어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한국문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